2025년 새해 1월부터 6,800만 노년층들이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이 $50씩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의료비는 $10 더 내게 돼 $40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년 물가 인상과 이용도를 감안해 조정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이 확정돼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6,8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부터 콜라 조정률이 2.5%가 적용돼 한 달 평균 $50씩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독신들의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액은 $1,927에서 새해 1월부터 $1,976로 약 $50 오르게 됩니다. 부부 수령액은 한 달 평균 $3,014에서 $3,089로 $75 인상됩니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74 70센트에서 새해 1월부터는 $185로 $10 30센트, 5.9% 오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지만 근년 들어 물가 인상률이나 사회보장연금 조정률보다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의 2025년 인상률은 5.9%로 사회보장연금 조정률 2.5%나 물가 인상률 2.6%보다 거의 2배나 많이 올린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연소득이 독신 $10만 6천, 부부 $21만 2천 이하는 월 $185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은 단계별로 $185에 $74, $185, $296, 최고 부유층인 개인 $50만, 부부 $75만 $443 90센트가 추가돼 매월 $628 90센트를 내게 됩니다. 66세 10개월부터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한 달 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받고 있습니다. 65세를 넘겨 메디케어에 등록했으나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월 보험료 석 달치를 한꺼번에 메디케어 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메디케어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기는 혜택은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이 연 $2,0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 $2,000 제한으로 파트 D 가입자 5,600만 명이 잠재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미 고가의 처방약을 이용하고 있는 320만 명이 약값을 절약하게 됩니다. 3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연간 $1,000 이상, 42만 명은 연 $3,000 이상 처방약 값을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나치게 팽창한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에선 팬데믹 시절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고 사기 신청을 철저히 차단하며 취업 요건을 의무화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대상은 방만하게 운영돼 낭비 요소가 많은 정부 의료보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들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반면에 ACA 오바마케어에 이어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일대 개편하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팬데믹 시절 40% 이상 급증했던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40개 주와 워싱턴 DC가 138%로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확장했고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는 불참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확장함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41.7%, 1,590만 명이나 폭증해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 빈곤선 100%는 연소득 개인 15,060달러, 부부 24,440달러인데 비해 138%는 개인 28,800달러, 부부 28,200달러까지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4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방 빈곤율의 138%를 원래의 100%로 되돌려 1,500만 명 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자가 아님에도 놀면서 의료 혜택만 보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메디케이드 예산은 대체로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연방 지원금 50%의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미리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일기 때 시행에 인기를 끌었던 단기보험을 재도입하는 겁니다. 단기보험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풀커버가 사실상 필요 없어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에 커버도 기본만 해주는 건강보험을 일컫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현재 8,100만 명으로 한 해 지출 예산이 2022년 8,057억 달러를 기록해 메디케어 9,443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를 중국 측에서 물게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싱크탱크인 서드웨이는 중국 관세 정책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상승한 물가의 관세로 인한 추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26% 오른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추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싱크탱크 서드웨이에 따르면 이 관세로 가정당 연간 식료품 지출이 약 $200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 증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 맥주, 새우, 소고기, 바나나, 아보카도, 잼, 올리브오일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트럼프 관세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서드웨이는 관세가 시행되면 가정당 식료품 비용이 매주 3.57달러씩 증가해 연간 $1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대형 매장에서의 구매 비용은 더욱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들은 대형 매장에서 연간 $551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지출은 약 $3,754에서 $4,305로 1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이자 백악관 대변인을 맡을 캐럴라인 리빗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변인은 첫 임기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없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했다며 앞으로도 리쇼어링,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에너지 독립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자 미국 수입사들은 재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사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중국 등 외국 공급사들에게 1년치를 선주문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입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하고 취임 초에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닐 것으로 인식한 미국 수입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수입품들을 최대한 사들여 쌓아놓으려는 수입품 사재기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천연광석을 수입해온 한 미국 회사는 중국의 공급사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관세 부과 전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수입해온 한 수입업자도 중국 측에 5만 달러를 내고 1년치를 주문해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도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5만 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동원 가능한 현금과 재고로 쌓아놓을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감안한 것인데 여유가 더 생기면 추가 주문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비교적 싼 값에 수입해와 미국에서 저가에 판매해 이익을 봐온 미국 수입사들은 트럼프 관세가 공식 부과되기 전에 최대한 타격을 피하며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재고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가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미국 수입사들은 다각도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중국에서 많은 수입품을 가져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로 60%나 부과되면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미국 수입사들은 관세가 부과된 100%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거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줄이더라도 적정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미국 수입사들은 단가가 다소 비싸더라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4,3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왔는데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3,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뤄 무역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수장으로 이끄는 다찌가 연방기관 손보기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에 감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연방 지출의 30%인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고 라마스와미는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연방 공무원 230만 명 가운데 절반인 100만 명 이상 감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만해진 연방기관들과 연방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산산조각날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도우지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 공동수장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자신들의 연방기관 연방 공무원 손보기 구상을 잇따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They're working on 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and they're going to be saving a lot of money and making our country stronger and better. 두 공동수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연방정부 지출 예산 가운데 1년에 최소 5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앞서 한 해 6조 7,500억 달러인 연방 지출의 30%인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약해왔는데 1년 5천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트럼프 2기 4년에 2조 달러 절약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1년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만료됐음에도 행정기관들이 마음대로 지출한 예산이 한 해에 5,160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집중 삭감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ver $500 billion that's spent every year right now was not even authorized by Congress in the first place. Part of this is exposing for the public the extent of that rot and waste. 의회 승인 만료에도 행정기관들이 지출한 5,160억 달러 중에서는 개향군인들의 헬스케어가 1,190억 달러로 가장 많지만은 대폭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피오이드, 복합마약 진통제 치료와 약품 개발비가 480억 달러이고 주거비 지원 380억 달러, 법무부 가정폭력 대응 예산 350억 달러, 교육부 학자융자금 지원 230억 달러, 고등교육 지원 80억 달러,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노아 60억 달러 등이 주된 삭감 대상으로 꼽힙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들의 절반 축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공무원들은 230만 명인데 절반을 축소하면 115만 명을 해고하거나 자진 사퇴시켜야 합니다. 공동수장들이 지적한 감원 대상은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재택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전체의 46%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2만 8천 명은 확고한 재택근무자들로 분류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공동수장들은 기고문에서 재택근무자들에게 일주일에 5일 40시간 이상을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대거 그만둘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워싱턴 DC 본부 건물들을 보면 평균 12%만 이용되고 있으며 연방농무부 워싱턴 본부의 경우 7,400명이 일할 공간에 하루 평균 456명만 근무해 6%만 활용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맥 게이츠 지명자가 자진 철회해 트럼프 2기의 첫 낙마를 기록했습니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그동안 17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는데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준투표할 상원의원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자 중도 사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사법총수로 파격 지명했던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첫 낙마하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SNS X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2기의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 이름에서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나의 상원 인준이 매우 중요한 트럼프 벤스 정권 인수 작업에서 불공평하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워싱턴 난트국에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가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자신에 대한 인준표를 실시할 연방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감지하고 자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을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 차기 대통령, JD 벤스 차기 부통령, 일론 머스크,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이 총출동했으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스캔들 상황이 악화되자 끝내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게이츠 지명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은 벤스 차기 부통령은 워싱턴 의사당으로 직접 달려가 상원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첫 낙마 사태를 빚었습니다. 맥 게이츠 지명자는 수년 전 하원 의원으로서 동료와 함께 마약과 섹스 파티에 참가해 당시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당국과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부인으로 연방기소는 피했고 하원 윤리 조사 보고서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제동으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들이 민사소송 증언에서 17세 때 게이츠와 성관계를 맺고 벤모를 통해 $10,000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해커들에 의해 널리 퍼지자 인준의 부정적인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40대 하원의원을 사법당국 총수로 밀어붙였으나 트럼프 2기 캐비넷 멤버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됐습니다. 맷 게이츠와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벤스 부통령과 함께 연방 상원의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주장해왔는데 그와는 상충된 감시 카메라와 진술 내용 등이 담긴 경찰 보고서가 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일주일 동안 8천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게 돼 기록적인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여행객 7,986만 명은 지난해보다 2.1%, 170만 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모이거나 여행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8천만 명의 대이동과 감사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틀 전인 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연휴 여행객들을 예측해 본 결과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일주일 동안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설 것으로 답한 미국민들은 7,986만 명으로 AAA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818만 명보다 2.1%, 170만 명이 늘어나 신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90%에 가까운 7,174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들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3%인 584만 명은 항공기 여행객들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573만 명보다 11만 명, 2.2%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나 버스, 선박 등 기타는 2.85%인 20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수단 연휴 여행객들은 숫자로는 가장 적지만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90%에 가까운 자동차 여행객들은 올해에는 휘발유 값이 소폭 내려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19일 현재 보통 무연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3달러 6센트로 AAA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2센트, 1년 전보다는 25센트 내린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의 기록적인 대이동은 올 연말 대목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진정됐고 기준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어 미국민들의 불경기 우려가 사라지고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대선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높아져 미국민들의 연말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의 총 소매 매출은 9,795억 달러에서 9,89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5% 내지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인종, 지역 등에 따라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 기대 수명은 미국민 평균 70.5세에서 평균 83.1세로 12.6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는 2010년에 13.9년으로 벌어졌고 2020년에는 18.9년, 그리고 2021년에는 20.4년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생명 통계 시스템의 사망 기록과 인구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내내 기대 수명에 큰 격차가 나타났지만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그 격차가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특히 소외계층의 환경 그리고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분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집단에는 남부의 비대도시 그리고 저소득 카운티와 서부의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이 포함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집단은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기대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백인과 라틴계 인구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에팔레치아와 로어 미시시피밸리의 저소득 카운티에 사는 백인 미국인은 다른 지역의 백인 미국인보다 기대 수명이 낮았습니다. 2021년 팬데믹의 영향 이후 격차는 상당히 커졌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평균 수명은 84세인 반면 서부의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평균 수명은 63.6세였습니다. 비히스패닉계 흑인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불과 2년 전인 74.8세에서 71세로 떨어졌으며 거주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기대 수명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훨씬 뒤처졌다고 밝히며 건강 격차 수준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외된 계층이 가장 높은 사망률과 수명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의료, 교육, 고용 기회를 위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만드는 체계적 장벽에 도전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미국인이 거주지와 인종, 민족 또는 소득에 상관없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